네, 그럼 국회 교섭단체 연설 포함해서 전국 이슈,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5선이시기 때문에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박석원 앵커 세비 얘기할 때 크게 웃으셔가지고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예, 네, 왜 웃으셨습니까? 네. 뭐 할 말 드릴 말씀이 없죠. 네. 예, 저는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세빈을 받아간다는 건 줄곧 있었던 지적이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무노동 무임금 입법하자. 그런데 그것 또한 뭐 입법도 안 돼 있거든요. 네. 뭐 하여튼 그런데 저까지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이 회의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세비를 받아간다는 이 비난에 대해서는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모님께 또 질문 드리면.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저런 일이 있었어요. 네. 개원이 늦게 되거나 또 여야 정쟁 때문에 국회 안 나가고 그달 월급 받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그럼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서들인데 야 이거 좀 미안하잖아, 이거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비서들이 아이고 다른 의원들인데 욕 바가지를 먹습니다, 그냥 가만 계십시오. 아, 오히려 반납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좀 미안하지요. 네. 예.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는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원구성 관련해서 또 속보가 들려오면 또 여러분께 전하고 두 분 해설 듣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또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 인터뷰가 있었는데 같은 당이신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워낙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점잖은 분인데 네. 내용도 별로 재미가 없었고 혹시 들리신 얘기는 없으셨어요? 좀. 뭐 별로 꽂히는 얘기는 없었어요. 네. 고모님은요? 예, 뭐 그냥 좋은 말만 했죠, 뭐. 특별히 좀 들리신 말씀 없으셨어요? 예, 뭐 별로. 네, 제가 별로 기사거리를 못 뽑아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권성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를 연설을 했는데 이 내용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평가부터 좀 들어보죠. 네. 그 책임 전가, 그 책임 전가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책임 전가. 예, 예. 지금 집권 여당의 그 원내대표 또 그 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도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데 그 리더십을 보이고 그게 지금 한 불과 2, 3개월 사이에 잘 정착이 안 되고 네.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대통령 지지도도 땅에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면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뭘 고쳐야 되겠구나. 국민들께 이건 고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지난 정부의 뭐 그 잘잘못에 대해서 뭐 지적하고 그리고 나서 저 현재 지금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떠넘기면 바라보는 국민들께서는 아니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지고 나가야 될 여당 대표가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 16번, 민주당 12번 언급했다고 주요 키워드를 모아봤는데 한번 그럼 발언을 듣고 나서 또 고모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 저는 바로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입니다. 네, 권대행과 형제 사이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베리나이스 이렇게 평가도 했던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우리 뭐 동네 사람이 이야기한 거니까 제가 뭐라 말할 수 없지만은 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갖고 경제가 어려워졌다, 정치가 어려워졌다 하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잘했으면 뭐 정권 교체를 왜 했겠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정부, 즉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뭐 여러 번 지적하기보다가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네.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러이러이러한 잘못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그 개혁과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더 설득력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지나간 것 때문에 그 잘못됐다 이 이야기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풀이하지 말라고 정권을 교체해 줬잖아요. 네. 그럼 정권을 교체해 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어떤 정부를 만들겠다.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것을 이 첫 번째 연설이잖아요. 네. 저 정권 바뀌고 여당 원내대표 처음 하는 연설이니까 처음 하는 연설은 지난날의 잘잘못 보다가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연설이 되는 것이 네. 더 바람직하지요. 책임 전가라고 말씀하셨고 미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게 아쉽다라는 평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안 중에 하나, 뭐 여야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는 대목이 대우조선 해양 관련 파업 관련 내용인데 빨리 불법 행위 풀고 정상화하는 게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언급한 대통령의 발언과도 좀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 나왔거든요. 자, 더불어서 이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를 좀 평가해 본다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권성동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나 네. 바라보는 시각이 그분들이 이제 태생이 검사들이잖아요. 검사 출신들이라 그런지 불법 적법만 따집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네. 또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는 적법 불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그 어려운 점을 풀어주느냐, 또 엉키고 설키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 해결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오죽하면 그렇게 감옥 그 농성을 하고 그런 뜨거운 여름 속에서 여러 명이 지금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그런 부분을 대변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였었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줄까? 이렇게 하는데 골머리를 썩해야지 적법 불법 운운만 하고 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네. 마치 뭐 경찰 투입할 같으면 대통령이 뭐하러 대통령 합니까? 경찰청장 하지? 그거는 자세가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을 지금 잊고 있어요. 국정 대통령으로서 원내대표로서는 또 집권당으로서는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아주 골치 아픈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고통을 해소해주고 그게 임무입니다. 임무. 임무다. 네. 예, 저 민노총이 일부 그 저런 그 불법 농성이라든지 뭐 저런 과격한 그 농성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면 대우 그 조선 농성이 났을 때 바로 한 열흘쯤 되면 바로 장관이 내려가서 진짜 장관도 마당에 천막 쳐놓고 그 다음 같이 농성하면서 협상안을 끌어내고 뭐가 문제인가 노사 간에 협상안을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하고 민노총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하는 것을 이미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어야죠. 그걸 내내 세금 구경하다가 만 50일쯤 지나서 가로늦게 불법은 엄격하게 대처하겠다, 뭐 원칙대로 대처하겠다 이러니까 장관들이 와 내려가서 무슨 그 협상한다고 하니까 저 대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민노총이 저런 건 수차 해왔으니까 윤석열 정부와 우리는 민노총이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갖고 네. 대우조선에 생겼을 때 예. 바로 한 열흘쯤 지나서 바로 장관들이 내려가고 총력을 기울여서 중재하고 협상하고 해갖고 저걸 마무리 지켜야지 한 50일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 막판에 원칙대로 하겠다, 강력 대응하겠다 이러니까 오히려 민노총은 저 반발이 더 심하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더 세게 나가잖아요. 저러다가 만약에 강경 진압, 뭐 원칙 진압을 해갖고 저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이게 또 오히려 다른 문제로 더 또 비화되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에 대한 대응을 너무 소홀히 했고 또 현재 협상을 너무 늦게 시작을 했고 네. 그러나 지금이라도 좀 협상을 완전히 해서 평화적으로 이걸 마무리하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좀 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대우조선 저 하청업체 업체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일리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창 그 조선업계가 불황일 때 임금이 삭감을 했고 그에 대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다가 요즘은 좀 호황이 되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네. 그리고 임금을 인상시켜 달라. 그러니까 인상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정상화 시켜 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니까 검토해 볼 만하죠. 그리고 그건 받을 만하고 아무리 뭐 하청이 칸마이 칸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청업체는 대우조선이고 그 대주주는 산업은행 아닙니까? 산업은행 총재 월급 얼마 받습니까? 연봉 몇십억 받아요. 산업은행 총재 뭐 하는 겁니까? 그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가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저 연봉 지금 30% 삭감돼서 정상화 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야죠. 정부도 나서고. 네. 그건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장시간 불법으로 저렇게 파업을 하면 저 방법은 옳지 않지. 아니, 해결이 안 되는데 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난 모를라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저걸 처음부터 해결을 하려고 처음부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점에 대해서 소홀한 거는 건 정부가 인정해야 되고 어쨌든 평화적으로 저걸 해결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지. 저거 자칫하면 좀 예. 사고 나죠. 아무튼 조금의 시각차는 두 분이 있으십니다만 아무튼 중재자 역할을 정부가 못했다는 의견은 좀 모아졌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를 좀 들어봤는데 이번엔 박홍근 원내대표의 좀 연설도 한번 두 분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일단 민감한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탄핵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질문을 받고 야당 정치인 언급할 필요 있나라는 답변까지 나왔거든요. 저 박홍근 원내대표 저도 어제 네. 들었을 때 썩 그렇게 표현이나 등등의 기조가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지금 협상 중에 있고 어쨌든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전국을 풀어야 될 양당의 원내대표가 네. 저렇게 거치는 얘기들을 상호 공방하고 있고 상호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그 대표 연설도 썩 만점을 주긴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어제 그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를 연설 들으면서 예. 저분이 아직도 자기네들이 여당인 줄 알고 있는 거나 지금 정권 교체되고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민들 앞에 정권 교체 당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정말 우리가 정권 장수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자기네들 지지자들 네. 47%나 표를 찍어줬던 자기네들 지지자들에게 사과하고 죄송한 걸 먼저 이야기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야당이 되었으니까 야당으로 정말 어떻게 잘하겠다 이 이야기를 해야지. 야당 되자마자 무슨 2달밖에 안 된 대통령 보고 뭐 탄핵 운운하고 뭐 마치 무슨 그동안에 뭐 야당 한지 벌써 뭐 몇 년 된 것처럼 저렇게 나가면 저 국민들에게 공감받기 어렵죠. 네. 야당 한지. 더구나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게 뭐 법에 어긋나야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좀 잘 못하고 능력이 없거나 이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뭐 불법을 하고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뭐 벌써부터 탄핵에게 꺼내고 저렇게 나가는 거는 국민들에게 공감받기 어렵고 자기네들 내부를 단합시키는데도 지금 부적절한 연설입니다. 네, 일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얘기를 이제 소환시키면서 나온 거고 그 맥락에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어떤 대가를 언급하면서 나온 표현인데 지금 뭐 사실은 이제 불법 없다고 하셨지만 그 경찰국을 신설을 한다든가 또는 뭐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에 대한 지휘기칙 같은 것들을 법률에 근거 없이 그냥 시행령으로 만든다든가 네. 또는 고위 인사 검증단을 법무부 산하에 못 둔다든가 이런 건 사실은 법률 위반이고 사실은 탄핵을 거론하는 건 참 조심스럽지만 막 법률 없이 마구잡이 시행령으로 해대는 거는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는 비판할 거는 비판을 하지만은 이 첫 번째 개원 연설에 야당한 지 지금 2달밖에 안 된 사람들이 저렇게 오만하게 나가면
자기네들 5년 동안에 정부는 어떻게 했냐 소리가 금방 나오죠. 그러면 자기네들의 5년 동안에 얼마나 잘못했으면 정권이 바뀌었겠냐. 이 이야기를 뼈저리게 국민들 앞에 사과를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오만한 건 아니고요. 뭘 모르는 거죠. 네, 다음 질문 넘어가면 사실 지난주 쉬는 바람에 이 질문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두 분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뭐 추가 사례도 지금 논란도 일고 있고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국민 사과도 요구한 상황인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이제 우상호 그 비대위원장이 네. 여기 출연해서 말을 했지만 그 채용의 방식보다는 어떤 사람들을 채용했느냐라고 네. 하는데 그야말로 무슨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을 중에서 선정해서 했다든가 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했다든가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아주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또는 뭐 40년 지기 또는 누구의 친분 관계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래도 대통령 국정 운영의 핵심인 그쪽에 그 직원들 네. 공직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친분 사적으로 흐르면 되겠느냐.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것이 금도를 넘어섰다라고 저희들은 지적을 하는 거죠. 방법이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말도 네.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네. 거죠. 사적 채용이라고 말을 저렇게 붙이니까 저게 문제가 커 보이는데 사실 그 정권 잡고 대통령 비서실의 처음에 인적 구성이 대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네. 당에서부터 뭐 보좌관이나 당직자들나 추천을 받거나 네. 그다음에 정부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대선 캠프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추천받거나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사적 채용했던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딴 데가 놀던 사람을 갖다가 앉혔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저 사람들이 대선 과정에서 캠프에서 다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네. 저걸 비판해야 될 사람들은 야당이 아니고 여당 내부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하고 오히려 몇 달 동안 캠프에서 일했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 쓰느냐. 이거는 여권 내부에서는 비서실 채용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네. 저게 무슨 야당이 여당을 사적 채용 공격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쓰기는 좀 부적절하죠. 되게 저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네. 그 이건 청와대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비서실에 몇 명의 문제에 국한했으면 뭐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계속 김건희 씨의 봉화마을 할 때 대동하는 사람 문제라든가 지난번 나토 그 해외 출장 때 같이 간 사람들이라는 문제라든가 또는 그 대통령 비서실의 요직에 전혀 그런 국정 경험이 없는 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후배들 또는 검찰에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는 이런 것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볼 때 그냥 공과 사 구별 없이 그냥 사적인 인연이 있으면 학교 선후배 뭐 40년 지기 뭐 이러면 갖다 쓰는 식이 되니까 너무 좀 이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이 문제는 좀 짚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탈북 어민 북송 문제 관련해서 지금 뭐 아까도 짚어봤습니다만 쟁점이 좀 논란이 길어지면서 쟁점도 좀 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TF 꾸리고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죠. 뭐 의문 제기했으면 철저하게 밝히는데 네. 절대 그 대통령이나 네. 또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지금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전 정부 민주당을 마치 여기는 좌빨들 또는 뭐 북한과 모종의 밀약을 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까지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오버해도 너무 오버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 공방을 통해서 저희들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방어를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흐르면 결국 국력이 소모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분열될 때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뭐 정부의 유불리라든지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팩트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주장하고 국민의힘 주장하고 대통령실 주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뭔지를 증거와 증명을 대서 국민들 앞에 사실 이겁니다 하는 걸 빨리 진실이 뭔지를 밝히는 게 누가 중요한 해야 거지. 될까요? 일단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걸 질질 끌면 마치 이걸 정권이 이용하려고 끄는 것처럼 되고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넘어가니까 그래 끌면 안 되고 조사할 거 빨리빨리 하고 해서 빨리 속전속결해서 진실을 국민들 앞에 내는 게 중요하지. 이걸 갖고 여야가 서로 자기네들이 진영의 유불리를 논하면 절대 이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추가적으로 이 논쟁은 또 두 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호 상임고문 또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